저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정윤후라고 합니다. 어, 초반에 영상을 틀어드렸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이 게임이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 게임을 통해서 어떤 걸 원하는지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게임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 게임을 만든 분이 왜 이걸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한 5분에서 6분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쯤에 보면 여러분들이 실제 사회에 나가서 금융적인 부분에서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는 실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게임을 진행을 할 때 조금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게임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캐시플로우 전반부 강의를 맡게 됐고요. 차례로 오늘 잠깐 볼게요. 오늘 좀 쉽게 캐시플로우 하는 방법을 요구하셨었는데 어, 강사마다 스타일이 있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초반에 캐시플로우를 왜 해야 되는지, 이 캐시플로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안에서 인세 수입과 자산 수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노동 수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노동 수입이 어떤 거고 인세 수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두 번째로 나눌 거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알았으면 노동 수입이 뭐고 인세 수입이 뭔지 알았으면 어떤 걸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부자들의 생각이 다를 것 같은가요? 부자들하고 우리하고? 네, 많이 다를까요? 조금 다를까요? 네, 많이 다르겠죠. 자, 최근에 가장 핫한 분 아닌가요? 여기 도널드 트럼프? 네, 아주 그냥 회사를 쥐었다 놨다 하더라고요. 저번 주에는 보잉을 죽이더니 엊그제는 로키드 마틴을 죽이더라고요. 주가가 하루 만에 뭐 4조씩 빠져버려요. 이 사람이 트윗 두 줄 남겼는데. 네, 그런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하고 예전에 도널드 트럼프가 책을 썼어요. 책 보시면 이게 제목을 정확하게 보시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Why We Want You to be rich라고 해요. 왜 우리가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라는 책인데 한국에는 그냥 도널드 트럼프와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라고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 내용을 보면 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면 본인이 한 명 한 명한테 가서 10만 달러씩을 기부를 해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빈부의 격차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 중산층 그대로 내가 삶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중산층은 100%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왜 부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하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우리들을 자극을 해서 부자가 되고 싶게끔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지능을 일깨워줘야, 금융지능을 일깨워주지 않으면 앞으로는 살아나갈 수 없다. 그래서 교육자라는 이야기를 듣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2007년도에 이 책이 나왔고요. 2013년도에 또 두 번째 책이 나왔는데 2007년도 책에는 조만간 곧 국제적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돼 있어요. 제가 책을 갖고 왔는데 한국어판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 책에 조만간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2007년 다음 해가 언제죠? 2008년이죠.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예, 국제 금융위기가 미국에서부터 터져 나와서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그리스가 국가 부도를 냈고 그 다음에 다시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면서 전 세계의 자산이 한꺼번에 폭락을 했어요.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하냐면 이 이야기를 가장 중요시하게 해요. 부의 복제 수단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돈을 버는 기계를 소유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돈을 버는 기계가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첫 번째로 내가 돈을 버는 기계를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읽어보시면 이제 자신이 직접 일을 하고 돈을 벌기보다는 각종 복제 수단이 자신을 위해 일을 하게 한다. 돈이 돈을 벌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인세 수입이나 자산 수입 같은 이야기를 하고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돈을 버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돈을 버는 기계라고 하면 내 노동력을 쓰겠죠? 시간을 쓰겠죠?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아프다 혹은 내가 고장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돈을 버는 기계인데 내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 일 많지 않나요? 요즘 유행하고 있죠. 독감. 다들 막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일을 하지 못하면 그만큼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직업의 사분면이 있어요. 이 사분면, 인플로이라고 해서 내가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 있죠.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사람들을 인플로이라고 해요. 누군가에게 고용이 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아래 S사분면 같은 경우는 셀프 인플로이라고 해서 내가 나를 고용하는 거죠. 스스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혹은 전문직, 변호사나 의사 같은 경우도 이쪽에 속하겠죠. 그래서 이 두 쪽에서 일을 하는 것은 내 시간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내 노동력을 써야 돼요. 그래서 노동 수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문직이 왜 노동이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냥 우리보다 시간당 단가가 높을 뿐이지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병원을 오늘 오픈을 안 한다. 혹은 변호할 사건이 없다라고 하면 돈을 받나요? 돈을 못 벌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시간을 계속해서 써야 되고 뭔가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반면에 이제 부자들이 노는 사부면은 이쪽이죠. 비즈니스 오너,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보통 보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회사가 돌아가는 정도의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쪽 사부면에 있고요. 이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게 아닌가요? 인베스터. 투자하면서 그냥 돈이 돈을 벌게끔 하는 시스템을 원하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는 자산 수입이라고 하고요. 인세 수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 그리고 그 이전까지도 어떤 걸 많이 했었냐면 요거를 했죠. 투자. 투자를 어떻게 해요? 돈을 벌어서. 회사원 월급 받아서 투자하고요. 가게 차려서 투자를 해서 자산 수입과 인세 수입을 만들어 보고자 했었던 시대가 지난 저희 부모님 그리고 그 이전의 시대였어요. 분명히 시간을 투자하면 돈을 계속해서 벌 수 있는 시스템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를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고요. 오늘 할 얘기 중에 좀 핵심적인 부분이 수입의 속성이에요. 여기 혹시 문과생분들, 나는 이과다. 다행이네요. 이과 분들이 조금 더 있으신 것 같아서. 간단한 수식이 나올 거예요. 간단한 수식이 나올 건데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수입의 속성이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보통 보면 자,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되죠.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간을 투자한 걸 노동력으로 볼게요.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것이든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내가 능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시간을 투자하면 돈이 나왔죠. 예전에는 이 공식이었어요. 이 공식대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한 앞에 2사분면과 S사분면에 있는 분들 있죠. 정확하게 이 방정식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수식대로. 자, 그러면 시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아예 안 할 수도 있죠. 내가 아예 안 하면 0시간 투자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 밤낮 가리지 않고 그냥 잠도 안 자고 일을 하면 24시간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시간 같은 경우는. 자, 두 번째, 능력. 능력은 어때요? 0에서 100
0에서 100이다 라고 했을 때 점수를 보시면 0인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능력이. 어떤 사람이든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 뭐 속담에도 그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죠. 예, 그런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요. 혹은 그런 능력도 있다고 해요. 뭐 말대꾸하는 능력도 있다고 하고요. 뭐 구타를 유발하는 능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능력은 최소 아무리 0으로 갈 수가 없다고 해요. 0으로 갈 수가 없어서 한 30 정도 최소. 그리고 두 번째로 전지전능한 사람은 없대요. 100점인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맥스가 한 70점 정도? 모든 사람들이 30점에서 70점 정도 사이에서 능력이 결정이 되고요. 세 번째 자세.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자세는 마이너스 100도 있대요. 마이너스 100은 어떤 걸까요? 좀 게으르고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맥스 100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혹자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히틀러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거의 이 사람들은 마이너스 100. 왜냐면 막 죽였죠, 사람들을. 그런 생각은 쉽게 나올 수가 없대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만으로 그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행동력까지 수반이 돼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과 능력과 자세 이거에 따라서 내가 돈을 얼만큼 벌 수 있느냐라는 시대가 지난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수학적인 얘기가 나와요. 자, 타임은 조금 분홍색이죠.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0에서 24, 내가 많이 하면 많이 할 수 있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죠. 근데 능력이나 자세는 잘 바뀌지 않는데요. 사람은 잘 바뀌지 않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능력과 자세는 잘 바꿀 수 없어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수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수식이 나오죠. 이과생 분들은 쉽죠, 이거. 문과생 분들도 쉽나요, 이거는? 1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x가 변수예요. 시간은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살아왔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어떤 걸 보냐면 보통 이제 보면 x에 내가 만약에 시간을 1시간을 넣으면 y가 얼마가 나오죠? 3. 2시간을 넣으면 3시간을 넣으면 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나요, 그러면? 시간을 더 늘려요. 내가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럼 일을 더 해요. 야근을 하거나 추가 근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일을 더 많이 했어요. 두 번째, 나 일을 너무 했는데도 돈이 더 벌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맞습니다. 능력을 늘리죠. 능력을 늘려요. 능력을 어떻게 늘려요? 자격증도 따고요. 토익, 토플 공부도 하고요. 막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서 공부도 하고요. 어학 공부하고 그렇죠. 능력을 늘려요. 그러면 똑같이 1을 넣었을 때 몇이 나오죠? 이제 능력으로 5로 늘렸어요, 내가. 자, 1시간을 넣으면 예전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오죠. 그래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을 키우려고 해요. 그쵸?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투자를 하다가 정 안 되면 이제 내가 능력을 키워가지고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이게 예전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또 넘어가 볼까요? 자, 근데 우리가 요새 금수저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우리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이게 있죠. 배경. 이미 저 사람은 부자 부모님 밑에서 많은 것을 물려받고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2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이 배경이 되게 커 보이죠? 배경이 되게 커 보여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플러스 10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으로 시작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벗어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친구는 부모님이 부자여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서울에 3억짜리 집을 그냥 그래 살아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배경 같은 경우는 절대로 20년 내에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배경의 차이는. 자, 그리고 배경이 100, 1000 이렇게 되면
능력은 의미가 없어지죠. 배경이 1000이에요. 내가 근데 능력을 아무리 늘려도 이 배경이 좋은 친구는 따라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도 사실 잘 안 바뀌어요. 그렇지 않나요? 요즘 세상이 아무리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해도 내가 대리면 과장님 월급 못 따라가죠. 과장이 이사 월급 못 따라가죠. 자, 이사가 갑자기 떨어진 낙하산 대표 연봉을 못 따라가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 배경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답이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조금 포기를 많이 하죠. 이거 뭐 지금 나라도 뒤숭숭하고. 네. 자, 그런데요. 뭐가 있냐면 상수를 바꾸려고 생각을 했죠. 계속 지금. 능력 계속 키우려고 했죠. 배경 탓했죠. 이거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크게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두 개를. 이 상수기 때문에. 그래서 변수를 되게 우리는 열심히 야근하고 추가 근무하고 뭐 주말에도 일하고 쉬는 날도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상수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변수를 늘리려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자, 어떤 변수가 있냐면 이건 아까랑 똑같죠. 어떤 변수가 있냐면 도구, 툴. 어떤 걸 가지고 두 번째 변수는 결과.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낼 것이냐가 이게 하나의 두 개의 변수가 다시 추가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변수를 추가를 시켜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아까랑 조금 다른 수식이 되죠. 네. 시간은 그대로 있는데요. 아니. 두 개. 보시면 요거는요. 도구고요. 요거는요. 결과예요. 뭐냐면 내가 어떤 결과를 내지 않으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일을 선택을 해서 결과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내 자신이 얼만큼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달려 있는 거겠죠. 내가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가 툴하고 결과가 되겠죠. 어떤 툴로 인해서 결과를 내는 게 되고요. 자, 뒤에 x는 얼만큼 내가 시간을 투자하느냐 라는 수식이 돼요. 자, 이 수식을 다시 이제 대입을 해보죠. 이렇게 했는데 배경이 좋은 친구들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배경이 좋은 친구들. 근데 1을 넣어보세요. 1. 근데 이 x에 내가 결과를 정말 대단한 결과를 내요. 100. 100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100이라는 결과를 냈어요. 내가. x에. 그러면 2만 200 되지 않나요? 2만 200. 배경이 의미가 있나요? 배경이 의미가 없어지죠. 네. 그래서 내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느냐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제가 요즘에 되게 좋아하는은 아니고요. 공대생들은 되게 이거 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야밤에 그리는 공대생 만화라는 게 있어요. 되게 이 어떤 수학자들이라든지 물리학자, 화학자들을 되게 재밌게 그냥 만화로 그린 건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빌 게이츠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대요. 할아버지가 은행 회장이었고요. 아버지가 변호사였대요. 그랬더니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러면? 쟤 금수저에서 성공했어라고 하죠. 근데 실제, 빌 게이츠는 뭐라고 해요? 아닌데? 천재라 성공했는데? IQ가 160이었고요. SAT, 미국 수능을요, 1600점 만점에 1590을 맞았대요. 그랬더니, 배경이 어떤 의미냐면, 이 빌 게이츠한테 보면, 빌 게이츠가 어떤 업적을 냈나요? 이 사람이 업적을 냈죠, 업적. 전 세계 데스크 앞에 컴퓨터를 올려놨는데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운영체제를 이 사람이 만들어냈죠. 네, 컴퓨터라는 툴을 통해서 전 세계에 운영체제를 올려놓은 결과를 내니까 배경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아버지가 변호사여서 그거를 성공했을까요? 자, 이제는 배경 얘기가 안 나오죠. 이 사람을 알아보니까 아빠가 그냥 변호사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제 아빠가 변호사라서 성공했어 이 얘기가 안 나오죠. 그래서 배경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내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냈느냐가 앞으로는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나는 지금 어떤 결과를 낼 것이냐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해보셔야 되고요. 금수저 탓 이제 그만하자고요. 우리는 이제 금수저 탓 그만하고 결과는 배경을 지워버려요. 내가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낼 것이냐에 초점을 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려우셨나요, 조금? 어렵진 않았죠? 예, 어렵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수입 방정식을 지금 배웠어요. 두 가지 수입 방정식이 있었죠. 1차 함수, 첫 번째 했던 거는 변수가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돼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방정식은 변수가 세 개가 있죠. 내가 어떤 도구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내서 얼만큼의 시간을 투자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뀐다는 거죠. 이거에 근데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세 번째는 이걸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엊그제 나왔어요. 블룸버그에서 매달 부자 순위를 측정을 하는데요. 올해 2016년도에 돈을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이 이분이래요. 얼마 늘어났다고요? 14조. 1년 동안 14조가 늘어났대요. 이게 시간을 내가 열심히 일하면 14조 벌실 수 있으시나요? 내가 아까 1차 방정식에서 14조를 벌려면 그 x에다가 몇을 넣어야 돼요? 거의 뭐 무한대를 넣어야 되겠죠? 예. 근데 2차 방정식에서 14조를 내려면 조금 달라요. 얘기가 달라져요. 좀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게 보면 몇 년도에 뽑아놓은 거냐면 2014년도 5월 17일 날 제가 캡처를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블룸버그 세계 200위 부자들이에요. 1등이 누구죠? 아까 말한 빌 게이츠. 2등은 워렌 버핏. 이게 4, 5, 6등이 어디 갔나요, 이거? 아, 빠졌네요. 4, 5, 6등이. 자, 필터링을 잘못했나봐요. 자, 5위, 6위가 누구예요? 누굴까요? 5위, 6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9위, 10위, 11위, 12위예요. 뭐라고 적혀있죠? 월튼으로 적혀있죠. 월튼이 뭘 하는 회사죠? 월마트죠. 월마트는 무슨 회사죠? 유통을 하는 회사죠. 우리 그냥 이마트 같은 회사예요. 근데 이마트 같은 회사로 어떻게 자녀가 상속을 받았거든요. 자녀가 4명씩이나 순위에 올라와 있을까요? 월마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유통에 돈이 어마어마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미국 상속세 세죠, 미국도. 상속세 다 내고도 지금 90, 11, 12위까지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챙겨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전 세계 총 부의 양이에요. 얼마죠? 잘 보세요. 1점 몇이죠? 2. 자, 이건 어제 그냥 하다가 잠깐 생각이 나서. 자, 그래서 어제 거를 제가 뽑아봤어요. 어제 걸 뽑아봤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1위는 누구죠? 똑같이 빌 게이츠죠. 2위는 누구죠? 똑같이 워렌 버핏이죠. 3위는 오르테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다 알아요. 자라 옷 만드시는 분이고요. 4위는 누구예요? 베조스, 아마존. 5위 누구예요? 주커버그. 누구예요? 페이스북. 6위는 슬림. 이분이 통신이죠. 멕시코. 9위는 오라클. 오라클 무슨 회사인지 아세요? 전 세계 기업의 서버를 담당하는 오라클. 10위는 칸파드? 누구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름이 이렇게 나니까 모르죠. 이케아. 자, 12위는 페이지랑 브린이죠. 누구예요? 구글. 12위. 13위. 자, 14, 15위로 갈게요. 14, 15위로 넘어갔죠, 지금 월튼이. 더 재밌는 거 볼게요. 전에 얼마였어요?
3.8, 3.6, 36, 36 이랬죠. 얼마예요? 35, 35. 떨어졌어요? 올랐어요? 자, 빌 게이츠는 얼마 늘었어요? 79에서 91. 자, 워렌 버핏은 64에서 74. 자, 주커버그는 있지도 않았어요. 안에. 있었네요. 있었네요. 주커버그 한번 볼게요. 자, 이쪽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커버그 23이었죠. 26. 26인데, 자, 지금은 51. 자, 2년 만에요. 2년 만에.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부의 총량은 3.1. 자, 2년이에요. 2년. 2년 동안 여러분 얼마 버셨나요? 자, 세계의 부의 총량이 이만큼 늘어났는데 여러분들 주머니에는 2년 동안 얼마가 들어오셨나요? 왜 그럴까요? 왜? 자, 다시 보세요. 월마트는요. 월마트는요. 1차 방정식 기업이에요. 그리고요. 상속을 받았어요. 자, 지금 가격이 오른 회사들 다 보세요. 빌 게이츠 창업자인가요? 버핏 창업자인가요? 주커버그 창업자인가요? 베조스 창업자인가요? 앨리슨 창업자죠? 이케아 창업자죠? 구글도 창업자죠? 자, 창업자들은 돈이 다 늘었어요. 근데 전통적인 유통을 했던 월마트는 줄었어요. 심지어 2명은 순위에서도 없어졌어요. 이건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바뀌었어요. 룰이. 룰 자체가 바뀌었고요. 예전처럼 1차 방정식을 쓰는 기업들이 돈을 버는 시대가 지나고요. 2차 방정식을 쓰는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굉장한 회사 한 군데가 빠져 있어요. 어느 회사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회사 하나가 빠져 있어요. 이 안에. 애플 없죠, 애플. 최고의 혁신 기업인 애플이 왜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네. 잡스가 없어서. 잡스 부인이 25위예요. 상속을 받았는데 25위예요. 왜 근데 팀 쿡은 이 위에 올라올 수 없었을까요? 그건 뭐냐면 개인의 역량이 이제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자, 애플이 한번 쫓아냈었죠. 스티브 잡스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회사가? 네. 그 다음에 다시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들어온 후로 어떻게 됐어요? 네. 자, 스티브 잡스가 죽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네. 누구 때문이에요, 그러면? 애플이 혁신적인 기업이에요? 아니요. 스티브 잡스가 혁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변수예요. 사람이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껏 1차 함수의 방정식을 세상에서 살아왔다면 2차 함수의 이 세상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시간과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이 복리로 늘어나는 자, 변수가 두 개 있는 잡을 알고 있느냐. 하고 안 하고는 차이가 없어요. 하고 안 하고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 차이가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기회를 주변에서 내가 기회가 없어 라고 하는 거는 그 방정식 두 번째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이 두 번째가 있다는 걸 느낀 사람은 그때서야 이제 기회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일이라는 거죠. 제가 딱 15분 다 됐죠.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이 2차 함수를 근데 사람들이 알아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안 할까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몰라서? 아니요. 안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안 해요,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할까요? 참 신기해요. 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1차 방정식 그래프 어떻게 될까요? 자, 쉬운 거로 그냥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이렇게 되죠. 2차 방정식 그래프는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되죠. 자, 여기가 1이라고 봤을 때 그쵸? 1차 함수에서는 내가 한 만큼 나와요. 1을 넣으면요. 0.5를 넣으면요. 0.5가 나오고요.
1을 넣으면요 1이 나오고요. 2를 넣으면 2가 나와요. 근데 신기하게 2차 방정식에서는요 2분의 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2분의 1을 넣어보세요. 가장 쉬운 방정식에다 2분의 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2분의 1을 넣어보세요. 몇이 나와요? 네, 나는 2분의 1만큼 했는데요. 4분의 1이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한 만큼 안 나온다는 거예요. 4분의 1을 넣으면 몇이 나와요? 8분의 1이 나와요. 16분의 1이죠. 4, 4, 16. 내가 한 만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2차 방정식에서는 1까지 가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해요. 자, 제로 투 원이란 책 아세요? 아이고. 제로 투 원? 피터 틸이 쓴 거? 네, 이 책 읽어보시면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로 투 원을 쓴 것처럼 이 2차 방정식 세계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기업을 일구겠다는 생각 혹은 마인드, 자세 요런 것들, 생각 요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게임을 하시고 여러 기회를 보실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거든요. 여러분들이 하고 안 하고 이거는 나중에 판단하셔도 되고요. 이런 기회가 있다는 거를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만큼 절대 초반에 안 나온다는 것도 염두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게임하고 이 이후에 한번 또 후반부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떤 기회가 나한테 있을까를 생각하는 시간이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